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어제는 창작의 고통에 대해 토로하고 인트로를 한번 쉬었더니 또 많은 분들께서 괜찮다고, 인트로도 좋지만 주식 내용만으로도 괜찮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트로를 하는 이유가 단지 좋은 소리,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시를 좋아해서 또 읊는 게는 아닙니다. 사실 인트로부터가 투자 얘기다. 왜냐하면 낮에 이 시장을 밀도 있게 보고 또 오늘 오른 주식, 오늘 빠진 주식에 또 막 감정이 얽매여 있을 때, 또 정보에 막 목말라 있을 때, 너무 아득바득 막 시장에 달라들어 있는 그 내 모습을 봤을 때, 이게 과연 투자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이라는 게 여행, 또 사람, 꿈, 여러 가지가 있고, 이 투자라는 것은 단지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치 게임 하듯이 투자를 하게 되는, 매몰되는 그런 상황들을 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번 좀 인트로를 통해서 좀 일깨워 드리고, 또 한 발 물러서서 시장에서 여유를 갖고 또 바라봐야 숲이 보이기 때문에 긴장을 또 완화시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좀 릴렉스 하다가 바짝 또 긴장감 있게 하다가 릴렉스 하다가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암튼 인트로의 감성도 투자다. 주식하는 우리는 어쩌면 감성 노동자, 감성 투자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런 성향에 맞는 분들, 또 투자 스타일도 맞고 마음도 같이 맞는 분들이랑 계속 오래 함께하고 싶은 대주주입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랜만에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코스닥 쪽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코스피를 양매수로 사들이더니,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다 또 오늘 그대로 약간 단기 트레이닝을 하듯이 오늘 매도를 그대로 하고 나갔고, 외국인도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근데 반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기관 2,100억, 외국인 2,600억 정도, 꽤 큰 강하게 코스닥 쪽을 매수를 이제 하면서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주식이었고, 제가 주로 좀 소개드리는 종목들이 대형주보다는 시장에 정보가 많이 없는 중소형주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짝반짝 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어제 소개드린 키이스트 이런 주식은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고, 대원 미디어도 장중 한때 16%. 역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관점대로 네이버가 웹툰을 이제 이제 투자한다는 소식들이 좀 들리고, OTT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엔터주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었고요. 오늘 대원 미디어나 웹툰주들도 좀 강한 모습들이었고, 오늘 전반적으로 저 드라마 제작 관련한 애니플러스 이런 거 12%씩, 위지엑 스튜디오도 오늘 10%씩 올라갔고, 지금까지 굉장히 강했던 A스토리 같은 회사들도, 오늘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큰 상승들을 좀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흐름들이 굉장히 좀 빠르고, 전방산업의 섹터에 대한 성장성에 관련된 뉴스가 나와버리면 개별 종목이나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요즘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특징적인 거 몇 개 살펴볼 건데요.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는 거에 연장의 분위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결정하겠다고 오늘 정세균 총리나 여당의 원내대표도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공매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어느 정도 공매도 제도가 좀 개편돼서 시장에 충격이 주지 않을 정도로
어쨌든 시행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가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 쪽에 있는 정책 쪽에 있는 은성수 뭐 이렇게 원장이나 이런 쪽의 발언이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아예 연장으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다행인 얘기고. 오늘 좀 또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서 S폴리텍이 오랜만에 정말 올랐습니다. 이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제가 참 이런 주식들은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뭔가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밸류를 알려드리고 주식을 지금 뭐 가르쳐드리고 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왜냐면 S폴리텍을 참 엉덩이 높게 들고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참 그래도 열심히 하는 가치 투자자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게 수익률로 보상이 좀 가야 되는데, S폴리텍 같은 종목의 투자 관점은 절대 틀리신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연간 영업이익이 200억씩 나오고, 코로나 전에도 실적을 잘 냈고, 코로나는 더 특수한 수혜주이고, 1년에 영업이익을 200억씩 내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된다 이러면 사실 용납할 수 없는데, 이렇게 머물러 있기까지 어쨌든 그동안에 뭐 방역주 이미지로 굉장히 크게 많이 빠졌지만 이렇게 반등을 해준 것들이 좀 다행이고요. 실적 이제 발표 시즌이 좀 다가오고 하니까 이런 실적주들 중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주식들이 좀 이렇게 오를 만한 상황들이 좀 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이번 달 말이나 이제 다음 달부터 실적 발표들이 있고 3월에는 또 주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주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인사이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S폴리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겨울에 너무 춥지 않습니까? 온실용 아크릴 복층판을 아시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렇게 실내 이런 하우스라든지 집에 이렇게 어떤 별장이나 이런데 이 온실용 이런 아크릴판을 통해서 이렇게 난방 효과를 갖추는 이런 것들도 요새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올겨울은 또 유난히 추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4분기 실적 흐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상승이 좀 반가운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효성 ITX인데, 물론 오늘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주담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사실 이렇게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작년이죠.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데, 원래 효성 ITX는 연간 뭐 한 4천억에 130억 하는 회사가 작년에는 3분기까지 3,350억에 120억을 했는데 4분기 실적 역시 좋을 것 같거든요. 3분기에 1,120억에 42억 했거든요. 4분기는 3분기보다 좀 좋은 흐름인 것 같은데, 주담 통화의 요지가 회사의 실적도 좋고 뭐 지금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각 회사들이 이런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라든지 비대면 무슨 콜센터라든지 비대면 이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들, 비대면으로 회사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효성 ITX이고요. 공공 데이터댐이나 클라우드 뭐 디지털 쪽 이런 쪽 관련해서는 효성 ITX가 수혜주로도 많이 부각되어서 뭐 한때는 9월 달만 해도 33,000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살아 있어야 되는 주식인데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 자체를 크게 찾지를 못하겠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효성의 회장이 최대 주주가 지금 뭐 소송권 관련해서 법 쪽에 지금 소송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리스크가 아닌가 하는데요.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의 소송은 뭐 9월 당시 3만원 갈 때도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상황들이 조금 뭐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지, 그게 상황이 악화된 게 아닌데 그걸 빠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이 수급은
좀 제한적인데 그 효성 ITX라는 것이 수급적으로는 크게 뭐 매수세가 강한 주식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올라갔는데 이 9월이라는 시점은 뭐냐면 9월 이후에 이 개인들이 이제 주식에 대거 이제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시장에 알려져 있는 대형주나 뭐 반짝반짝한 주식들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근데 그런 개인들의 자금이 펀드 환매, 뭐 변액보험 환매, 그러니까 기관들의 펀드나 변액보험 환매를 통해서 만든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효성 ITX 같은 경우는 공공 뭐 데이터라든지 그 디지털 뉴딜 지수에도 좀 뭐 이렇게 그 관련 종목에도 편입돼 있고 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펀드 환매에 대한 압박들을 계속 9월 이후부터 좀 강하게 받았던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9월 달부터 이렇게 그 기관들의 매도가 잔잔하게 나오고, 오늘같이 오른 날에도 기관의 33,000주 이렇게 매도가 나옵니다. 물론 기관이 뭐 이 주식을 좋아서 팔고 안 좋아서 사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관들은 지금 펀드 환매가 계속적으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매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그 효성 ITX 주담도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눌렸는지 모르겠다. 탐방을 한번 가고 싶은데 2.5단계 상황이라서 조금 완화되면 한번 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상황이 조금만 진정돼서 조치가 풀리면 그 효성 ITX는 한번 가보고 싶은 종목이고, 실적이 4분기도 너무 좋아서 주가도 이렇게 너무 안 올라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좀 빨리 할 거래요. 주식 담당자분 얘기는 이번 달 내로 그 이제 그 잠정 실적치를 좀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가의 방어 차원에서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회사가 지금 새롭게 포스코 ICT랑 스마트 팩토리 쪽 비즈니스들을 좀 한다는 최근 기사들도 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역시 생각했던 대로 효성중공업의 앞으로 클라우드 센터에 대한 관리나 운영은 효성 ITX가 맡는 걸로 그룹 쪽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올해에 이어서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효성 ITX의 그 실적의 성장의 흐름의 추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펀드 환매로 인한 수급이 좀 꼬여서 눌린 거지, 효성 ITX는 어쨌든 지금 뭐 PR이 한 12배? 13배 정도? 사실 이렇게 그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 쪽 밸류에이션은 15배 이상 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못해도 뭐 한 24,000, 5천 위에는 있어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효성 ITX도 그동안 좀 눌렸다가 반등도 하고 회사의 뭐 실적 상황들 좀 좋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오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기존의 종목들이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이제 취임을 합니다. 뭐 우리 좀 20일 날 미국 시간으로 낮 12시에 임기가 개시되고 이제 취임식에 또 취임사를 얘기도 할 건데,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제 그 바이든이 취임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내일 우리 시장에는 뭔가 바이든의 취임으로 인한 바이든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미리 좀 선점한 제 관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든 관련주, 대표적으로 신재생 관련주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신재생 관련주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하나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뭐 셀 세계 글로벌 1위고요. OCI는 폴리실리콘, 최근 가격들이 좀 오르고 있어서 OCI 주가도 좋습니다. 이런 OCI나 이런 회사들 주가 보실래요? 굉장히 바닥 섰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솔루션 같은 주식도 지금 현재 그 흐름들이 굉장히 좋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미국에도 지금 그 태양광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고, 국내 쪽에도 하고 있는 굉장히 알차 회사. 예전에 한번 제가 또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전지 쪽 관련한 회사고, SDN 같은 경우는 뭐 동유럽 쪽에 태양광 관련 설비를 했던 회사, 신성 ENG도 역시 태양광 관련 설비 건설 쪽 회사로 뭐 주가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주 중에서는 정말 이건 진짜 그
정말 꼭 담고 싶은 나중에 그 더존 비존 스토리처럼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CS 윈드가 이 영국의 해상 풍력 쪽이나 글로벌 수주를 막 따내고 할 때부터 저는 사실 이게 한 3만 원대 4만원대, 5만원대도 이걸 계속 사야지 하는데 정말 이게 샀다 갔다 손이 진짜 안 나갔어요. 이 주식으로 별로 못 먹고 나오고 맨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너무 한이 됩니다. CS 윈드는 지금도 퍼가 한 3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시총이 3조 정도 되는데 연간 한 1,000억씩 정도 이제 버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CS 윈드가 정말 이거는 한 4, 5만원대부터 이건 진짜 제가 강하게 주변에서는 예전에 그 유튜브 안 할 때부터 언급을 했는데 제 스스로는 다른 종목들에 그 좀 빠져가지고 이 포트를 여기까지 확장을 못했는데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입니다. 지금은 사실 너무 비싼 주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쪽에서는 스페코라는 주식 참 재밌는 주식이에요. 왜냐면 스페코가 대표적으로 빅텍이랑 묶여가지고 전쟁 관련주로만 맨날 부각돼서 뭐 북한의 이슈로만 움직이던 주식인데 이 스페코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왜냐면 자회사 쪽 멕시코에 있는 풍력 회사가 풍력 타워 만드는 회사에 대해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제 어느 순간 그 스페코가 이 풍력 관련주가 되어버렸어요. 그 빅텍 같은 경우랑 맨날 차트가 똑같다가 이제 빅텍은 전쟁 관련주고 스페코는 이제 전쟁 관련주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이게 한번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렇게 따지면 스페코는 아직 좀 그래도 풍력 관련주 중에 싼 편인 게 영업이익이 그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 620억에 110억이나 나왔어요. 그럼 4분기까지 한 103, 40억 정도 한다고 쳤을 때 시가총액이 이제 1,7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퍼가 한 아까 그 CS 윈드가 한 30배 정도 주고 있지만 스페코 같은 경우가 뭐 자회사 단으로 풍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퍼가 한 13, 14배. 물론 좀 많이 올랐지만 그나마 풍력 관련주 중에서는 좀 싼 게 스페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상강 M&D 다 이제 풍력 관련한 회사입니다. 동국 SNC 이런 거 좀 적자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니슨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그 좀 안 알려진 회사가 JC 케미칼입니다. 요거 회사 좀 재밌는데 이게 보시면 그 JC 케미칼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뭐 얼마 전에도 미국 그 바이든 관련주로 한 번씩 주가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해서 바이든 관련주는 많습니다. 바이든 관련주가 이제 친환경, 지구온난화 이런데 기후변화에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하고, JC케미칼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중류가 뭐냐면, 옥수수에서 추출한 에너지원인데요. 중류인데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휘발유, 석유 같은데 이걸 의무적으로 이제 이걸 섞어서 써야 되는 비율을 올리는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율을 올리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런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중류에 대한 비율들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이 JC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이제 크게 공장을 두고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국제 바이오 중류나 디젤을 생산해서 원료를 화석 발전소의 대체 원료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쓰이는 그런 원유에 섞어서 쓰는 데 있어가지고 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을 이제 계속 상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평가됐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요. 작년까지는 2,000억에 한 13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올해는 3분기까지 2,070억에 138억, 4분기에 뭐 한 40억 한다고 했을 때 180억이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1,500억이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JC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바이오 디젤이나 중류를 제조할 때 생기는 그 부산물로 이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금 최근에 이 친환경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거와 관련된 주식들 중에 뭐 무림 PMP나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어차피 만드는 바이오 디젤 중류에 나오는 건 찌꺼기 가지고 100% 자연 분해가 가능한 이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뭐 빨대라든지 화장품, 아동 왕구 등에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또 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관련주들을 또 주목해서 이렇게 보냐면요. 앞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 이 그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는 것들이 원래 트럼프가 안 들어섰으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거래가 뭐 1, 2년 전, 몇 년 전부터 시행될 수 있는데 트럼프 때문에 이런 그 친환경과 관련된 글로벌의 어떤 정책 흐름들이 한 5년, 6년, 7년 후퇴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제 취임이 되면 앞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이슈들이 불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그냥 그런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의무 탄소 배출권 자체가 오히려 그 탄소 배출을 내지 않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죠. 반면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그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의무 할당량 이하로 하는 기업들의 배출권을 뭐 사야 되거나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긍정적인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든 관련 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사실 그 엔지스 테크놀로지를 탐방을 가기로 했는데 그 주식 담당자님 갑자기 좀 발열이 좀 생긴다고 해서 다음 주로 미뤄졌고요. 그래서 새 첫 탐방이 이제 그 엔지스 테크놀로지가 될까 했는데 좀 미뤄졌고 그 다음 주 대신 수요일 날 2시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의 탐방이 잡혔습니다. 요즘 탐방 잘 안 잡히는데 뭐 다행히 일동제약에 대한 탐방이 좀 잡혔고요. 제 그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제약 바이오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제약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를 한번 가보고 싶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 3, 40년 돼 있는 그 제약이라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요. 우리 일동 후디스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유산균 뭐 일동 후디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 그 최근에 한 1, 2년 전부터 해서 일동 홀딩스의 자회사 일동 아이디언스랑 일동 제약 자체가 이 그 바이오 쪽 신약 그에 투자하는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연구 R&D 자금을 늘려나가면서 지금 일동제약이 이런 그 몇 년 전부터 바이오 제약 쪽으로 잠깐만요. 그 투자를 하면서 재무 건전성은 안 좋아졌어요. 이 보세요. 그 원래 뭐 예전에는 뭐 5천억에 200억씩 막 벌던 회사가 작년부터 해서 재작년부터 해서 막 적자도 좀 나고 올해는 물론 적자는 아닙니다만 이익률이 안 좋아진 게 계속 R&D 비중을 좀 늘리고 있어요. 그 지금 뭐 단순히 제약 쪽으로 이런 뭐 어떤 뭐 약품을 팔고 이런데 그치지 않고 그룹의 어떤 그 탄탄한 그 캐시카우의 기반을 가지고 이 바이오 쪽의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관들이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해서 최근에 1,000억 규모의 그 뭐 전환 사채를 투자를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1,000억을 가지고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어떤 비즈니스와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갈 건지가 좀 궁금해서 탐방을 좀 잡아봤고요. 어쨌든 아마 첫 그 탐방과 라방입니다. 아닙니다. 탐방은 일동제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해서도 저 대주주가 생각하는 어떤 관점을 일동제약을 계기로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도 대주주였고 내일은 오후 5시에 슈퍼개미 김정환 개영님과 라방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라방에 뭐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은 또 라방 영상은 올려둘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종종 라방을 또 제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첫 라방이라서 좀 긴장도 되고 좀 설레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